자, 1강입니다. 저랑 같이 내국 소비세법에 대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 교재의 구성은 OX 문제, 각 단원의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출문제에 관련돼서도 문제를 풀이를 해줄 건데요. 그 관련돼서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 보통 OX 문제 같은 경우에는, 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세 통칙에서 나오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관련된 지문을 통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OX에서의 X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보다 우리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X 문제는 X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핵심 문제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꼭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이에요. 자, 1강에서는 제1장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X 문제거든요. 자, 우리 그 OX 문제는 보통이 여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O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찝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문제 보시게 되면요, OX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1975년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1954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76년에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영업세나 또 전기, 가스세, 통행세, 그 다음에 음식세 같은 그런 부분들이 9개 간접세들, 그러니까 소비세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던 그런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76년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4번 지문에서는 75년에 도입되었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네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은 전단계 거래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액 공제 방식으로 계산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 지문은 틀렸죠.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죠. 그래서 납부세액을 구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서 납부세액이 나기 때문에 전단계 거래가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2번 전부 다 2011년도에 이제 관세사에 우리가 기출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75년에 도입되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77년 우리가 도입되었다고 그랬죠.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보시고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각 나라에 해당하는 자국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이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나라에 과세한다 그래서 소비지국의 과세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자, 거기 보니까 4번에 생산지국의 과세 원칙에 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문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칙편이네요. 자, 총칙편에서 납세 의무자의 OX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영리 유무하고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영리가 있던 어떤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영리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틀렸죠. 그래서 영리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상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만 납세 의무자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상태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우리는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업자를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거죠. 이거는 용역을 수입한다라고 나왔는데 이 지문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첫째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지 용역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용역을 수입하는 자가 틀렸다. 우리는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보시면 알아두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5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농민이 자가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 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에다가 우리 한번 동글뱅이 좀 쳐볼까요? 일시적으로 판매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것을 사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사석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판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납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8번에 보니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 부업도 이렇게 났는데, 자, 거기 농가 부업도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농가 부업이라고 나왔는데요. 농가 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가 부업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 등을 얘기해요. 축산이나 양어. 축산은 가축을 키우는 거고 양어는 고기를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공품 제조라고 그랬는데, 고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지방마다 왜 복조리가 됐던 돗자리가 됐건 뭐 이런 삼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공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농가부업도 독립적으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이런 농가부업에 관련된 것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농가부업도 납세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있죠. 시골에서 왜 민박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음식물을 판매한다든지 특산물 판매하는 거 또는 전통차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농가 부업에 관련된 것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9번 문제는 이 새마을금고법에 관련된 겁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이제 금융에 관련된 업체잖아요. 자, 이에서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자, 여기까지 맞았죠.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자, 암만 면세 사업자라도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죠.